반갑습니다. 함께 성장하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디지털 콘텐츠의 이해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 연장선에서 개인 창작자 혹은 1인 미디어에 대해서 알아보고 최근 각광받고 있는 MCN, 즉 멀티 채널 네트워크의 개념과 현황을 살펴본 뒤에 마지막으로 대표적인 디지털 콘텐츠 매체인 유튜브와 팟캐스트를 비교해서 각각의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유튜브 크리에이터로 성장하는 두 번째 여정을 떠나봅시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유튜브의 개념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특히 명칭부터 살펴봤는데요. 유튜브에서 앞부분 U는 개인 창작자를 뜻하고 뒷부분 튜브는 본래 텔레비전을 의미하는데 방송한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오늘 이야기의 첫 걸음을 시작하겠습니다. 바로 이 개인 창작자라는 개념이 굉장히 혁신적인 개념이라고 설명했지요. 기존 문화 콘텐츠들이 산업화된 시스템 속에서 여러 사람의 협업을 통해 작품을 창작하는 반면 디지털 콘텐츠로의 유튜브는 누구나 창작의 주체가 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용어가 1인 미디어입니다. 개인이 콘텐츠의 기획, 제작, 유통을 모두 감당한다라는 뜻인데요. 그런데 이러한 개인 창작자 혹은 1인 미디어 활동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몇 가지 기반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어요. 첫째, 창작 도구, 디지털 카메라, 캠코더, 스마트폰 등의 간편한 촬영 도구가 출시되고 활용되면서 개인이 동영상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영화나 방송이 커다란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했다는 사실과 비교하면 이런 변화의 혁신성을 짐작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도구의 발전은 문화 콘텐츠 창작 영역의 변화를 유도합니다. 드론의 경우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운데요. 왜 요즘 TV를 보면 공중에서 풍경 전체를 잡는 장면이 자주 나오죠. 여행 관련 프로그램이라거나 윤식당이나 삼시세끼 등의 예능에서 특히 많이 나오는데요. 이는 드론이 보급되었기 때문에 가능해진 촬영 기법입니다. 예전에는 같은 장면을 찍으려면 헬리콥터를 띄워서 항공 촬영을 해야 됐어요. 비용도 많이 들 뿐더러 로터가 회전하면서 일으키는 바람 때문에 지상에 근접한 촬영은 어려웠습니다. 소음도 심했고요. 그런데 드론의 등장으로 이런 문제가 해결되면서 풍경신이 늘어난 것이죠. 둘째, 발표 공간. 동영상을 촬영해도 그것을 발표할 인터넷 공간이 있어야 교류가 이루어지겠죠. 물론 이전에도 홈페이지나 블로그를 통해서 발표할 수는 있었지만 저장 공간의 문제 때문에 긴 영상은 업로드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다 유튜브라는 플랫폼이 나오면서 용량이 큰 영상, 길이가 긴 영상도 올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셋째, 네트워크. 업로드도 중요하지만 유통도 결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공유되지 않는 동영상은 실컷 그림을 그린 뒤에 자기 책상 서랍에 넣어두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자기 만족감은 느끼겠지만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는 없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포털 사이트, 카페 등에서 비슷한 취향과 주제를 공유하는 사람들이 모이면서 또 SNS,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생각과 감상을 공유하는 일이 일반화되면서 동영상 공유도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이러한 변화들을 다 묶어서 웹 2.0이라고 합니다. 초창기 인터넷의 여러 문제를 극복하는 한 단계 발전한 새로운 버전의 디지털 환경이 시작되었다라는 뜻인데요. 웹 2.0의 기본 방향은 개방, 공유, 참여 등으로 정리되죠. 이때부터 오픈소스가 등장하고 데이터베이스 접근성이 완화되며 소비자가 직접 생산과 소비에 참여하게 됩니다. 좀 오래된 개념이긴 하지만
바로 이 웹 2.0이 바탕이 되어서 지금의 디지털 문화를 만들게 되었으니 기본 개념만큼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변화가 생깁니다. 바로 디지털 네이티브, 즉 태어나면서부터 디지털 문화에 익숙한 새로운 세대가 등장한 것입니다. 경영학과 IT를 결합한 강연과 자문 활동을 전개하는 피터 한센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쓴 책 뉴노멀에서 디지털 이민자와 디지털 원주민을 구분하고 앞으로의 세상은 디지털 원주민들이 새로운 기준, 즉 뉴노멀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그러면서 이 둘을 구분하는 흥미로운 방법을 제안했는데요. 바로 이겁니다. 디지털 카메라 사진을 보여준 뒤에 이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아날로그 세상에서 디지털 기술을 익혀왔던 디지털 이민자들은 디지털 카메라입니다. 라고 대답하고 디지털 세상에서 태어나 디지털 환경에서 자란 디지털 원주민들은 그냥 카메라라고 대답한다 라는 거죠. 아마도 우리 수업에 참여하는 사람 중에서 저는 디지털 이민자일 것이고 대부분의 학생 여러분들은 디지털 원주민이 아닐까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디지털 세상의 주인이 되겠죠. 자, 이런 변화 속에서 제안된 1인 미디어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집니다. 먼저 PD와 출연자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졌어요. 그러니까 이건 이전 방송과 확연하게 구분되는 지점인데요. 기존의 방송에서는 PD, 즉 연출자가 가장 중요한 창작 주체였습니다. 그런데 PD와 출연자의 구분이 흐려지면서 창작자의 캐릭터가 콘텐츠 안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게 됩니다. 그 자체가 매력 요소가 되기도 하고요. 자, 여기에서 캐릭터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것을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인물 성격이라고 해야 합니다. 겉모습과 성격을 함께 지칭하는 용어이기 때문이에요. 다음으로 양방향성과 상호작용성이 확대되었다라는 사실을 들 수 있습니다. 양방향은 창작자와 소비자 간의 커뮤니케이션을 뜻하고요. 상호작용성은 소비자의 의견을 창작에 반영한다든가 창작자가 제안하는 활동을 소비자가 수용해서 사회적인 운동으로 확산하는 등의 일을 의미합니다. 물론 이런 일은 전통적인 방송에서도 있었지만 디지털 환경에서는 더 빈번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감정이 교류되고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유튜브 채널은 단순한 볼거리이기도 하지만 소통의 무대가 되기도 합니다. 또 1인 미디어는 기존의 방송에 비해 만드는 과정이 단순하고 제작 기간도 짧기 때문에 발빠른 대응이 가능합니다. 사회적인 이슈에 신속하게 반응할 수 있고 소비자 요구를 금방금방 반영할 수 있어요. 왜 드라마 리뷰 동영상 같은 경우에 TV에서 방영한 다음 날이면 바로 리뷰 영상이 업로드 되기도 하죠. 이런 사례를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울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전통적인 방송에 비해서 1인 미디어는 훨씬 다양성이 큽니다. 개인적인 관심사를 반영하기도 쉽고 대중적이진 않지만 소수가 좋아하는 주제를 다룰 수 있어요.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주목할 지점입니다. 남들과 같은 아이템으로는 주목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러니 우리는 보다 세부적인 문제, 자잘하게 느껴지지만 특정 집단에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주제를 찾아야 합니다. 유튜브 영상 중에서 꾸준히 관심을 모으는 콘텐츠 중에 하나가 자동차 셀프 정비입니다. 직접 와이퍼를 교체하는 방법이라든가 비 오는 날 습기를 제거하는 방법 따위를 알려주는 건데요. 너무 자잘한 부분이다 보니까 방송에서는 잘 다루지 않아요. 하지만 운전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보겠죠. 실전 자취 요리, 소개팅 코디법 이런 콘텐츠도 비슷한 사례가 될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앞으로 기획 실습 과정에서 찾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1인 미디어라는 명칭은 다소 불완전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유튜브 콘텐츠가 혼자서 창작되지는 않기 때문이에요. 1인 미디어는 개인 창작이라는 특징을 강조하기 위해서 선택된 말이지 현상을 제대로 반영한 표현은 아닙니다. 좀 엄혹한 현실이긴 하지만 모든 개인이 동등한 것은 아닙니다. 이상적이진 않죠. 하지만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기는 합니다. 각자 가지고 있는 재능이 다르기도 하고요. 또 소유하고 있는 사회적 자산이 다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봅시다. 다음 사례들을 볼게요. 대도서관은 유명한 크리에이터죠. 한국의 1인 미디어 초창기부터 활동하기도 했고요. 지금도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인물입니다. 스트리밍 방송과 유튜브를 융합시킨 수익구조 시스템을 정착시킨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대도서관은 혼자 창작하지 않습니다. 물론 초창기에는 모든 과정을 혼자 감당했지만 차츰차츰 일이 늘어나면서 스태프를 고용해서 분업을 시도했고 2015년에 엉클대도라는 회사를 만들었습니다. 크리에이터가 창업자가 된 것이죠. 이제 대도서관은 방송에 참여할 뿐 기획, 편집, 유통은 거의 대부분 스태프의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유튜브를 1인 미디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사례는 결코 적지 않습니다. 또 다른 경우를 볼까요? 악동 뮤지션 멤버인 이수연이 운영하는 채널입니다. 잘 알다시피 이 가수는 YG 엔터테인먼트에 소속되어 있어요. 처음엔 혼자 영상을 만들어 올렸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사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기 시작합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1인 미디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부르기는 어렵겠습니다. 더 생각할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지원은 각각의 인물들이 가진 사회적인 자산이다 라고 할 수도 있겠죠. 물론 다소 빈정상하기는 합니다. 하지만 그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처음 유튜브 크리에이터에 도전하는 우리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런 사람들과 경쟁할 수 있을까요?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적어도 영상, 음향, 편집 등 전문가의 손길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분명히 그래요. 애당초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경쟁하는 상대는 대도서관이나 이수연 개인이 아니라 그들을 도와주는 전문가 그룹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니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바로 기획력, 아이디어와 콘셉트, 그리고 스토리텔링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기술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독창성만 갖춘다면 충분히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과정에서 기획을 강조하는 것이고요. 자, 조금 더 살펴봅시다. 이번 사례는 김종국이 운영하는 짐종국이라는 채널입니다. 설명할 필요도 없이 유명한 가수이자 예능인이죠. 2021년 6월 17일에 처음 영상을 올렸는데 채 일주일이 지나지 않아서 구독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사실 놀랍지는 않습니다. 워낙 인지도가 높기도 하지만 영상에 함께 나오는 게스트가 이렇게 유명한 사람들인데 어찌 생각하면 당연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죠. 이에 대한 대응 전략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지도나 섭외력으로는 경쟁이 되지 않아요. 오직 기획력으로 승부해야 합니다.